안녕하세요. 인도 EY 한국데스크의 장재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이 코로나 시기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디지털 예산안이라는 의미를 두고 금년도 인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정부는 매년 2월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를 가지고 인도 정부가 우선시하고 있는 정책 및 각종 법률 개정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전략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는 파트 A 국가정책과제 그리고 파트 B 세법 개정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안 첫 번째 내용인 정책과제 및 변화입니다. 인도 정부는 금년 예산안에 6개 정책 주요 과제를 나열하였습니다. 즉, 건강 및 복지, 물적, 재정적 자본 및 인프라 확대, 포괄적 개발, 인적 자본 활성화, 혁신 연구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정부의 최대 거버넌스. 이렇게 6가지 정책 목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발표 때는 주요 주제가 경기 둔화, 세수 부족, 재정 적자 압박, 소비 및 투자 위축이었고 보건복지 이슈가 크게 다뤄지지도 않았었는데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도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금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보건복지입니다. 즉,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보건복지 예산 확대, 지속적인 또는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가중된 경기 둔화, 세수 부족, 재정 적자 압박, 소비 위축을 올해 잘 관리해 나갈지가 주목됩니다. 작년도 보건 예산 약 9만 5천 크로 루피에서 금년도 약 22만 3천 크로 루피로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방, 치료 및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하여 3만 5천 크로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5만 명 아동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5개 주에서만 선별적으로 보급하던 인도산 폐렴 구금 백신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 인도도 보건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국가 보건 정책에 더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보건 프로그램인 인도 자립 보건 프로그램을 위해 6년간 약 6만 4천 크로 루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국가 의료기관 통합, 의료시설 확충, 국가질병통제센터 강화 등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민 영양 섭취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영양 사업을 도입하여 영양 성분 보급, 홍보 강화, 영양 보충 프로그램과 영양 캠페인 통합, 그리고 112개 희망 지역의 영양 개선 강화 전략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수도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도시 지역 수도 공급 사업을 위해 5년간 28만 7천 크로 루피를 책정하여 약 2,800만 가구의 상수도를 설치하고 4천여 개 도시 지역 수도 공급 및 하수도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 클린 인디아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도 향후 5년간 약 14만 크로 루피를 배정하여 오폐수 및 정화시설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매립지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가는데 예산을 활용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100만 인구 이상 42개 도시 지역 공기 오염 개선을 위해 약 2천 크로 루피를 투입하고 폐기물 정책으로서 오래되어 환경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단계적 폐차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 두 번째 사항인 물적, 재정적 자본 및 인프라 확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션 링크드 인센티브라고 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최근 도입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여 특히 공장을 설립할 때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에 주정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부 인센티브 말고도 중앙정부에서 제조산업 부문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이 바로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향후 5년간 전자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13개 제조산업 부문 인센티브 집행을 위해 약 2조 루피를 배정하였습니다. 인도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5조 달러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들을 인도로 유치하여 인도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인도가 편입되는 한편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인도 자립 정책을 위한 글로벌 제조기지 육성입니다. 특히 섬유 산업에 있어서는 PLI 제도와 더불어 메가 섬유 투자 단지 건설을 통해 3년 내 7개 섬유 산업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섬유 단지에서 오는 시너지를 통해 인도 섬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규모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수출 강화 등이 목표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인도 정부의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 기업이 인센티브 수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투자 혜택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프라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의 인프라 사업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표된 국가 인프라 연결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1조 루피 규모 21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7,400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사업 시행을 위한 펀딩은 인프라 파이낸싱을 통한 제도적 구조 개선, 민영화를 통한 자산 확보, 그리고 자본 지출 비율 향상을 통해 이루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해 개발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3년간 5조 루피의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신탁 및 부동산 투자 신탁 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외국인 간접 투자자 자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전력 인프라,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공항,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 및 자산의 민영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또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계획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4.12조 루피였던 자본 지출 예산을 금년에 약 34.5% 증가한 5.54조 루피로 배정하였습니다. 도로 인프라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인도 스트림 또는 인도네 체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연결망 사업이 총 5.35조 루피 규모인데 이 중 3.3조 루피 규모 13,000km 길이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회랑, 주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지속되면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한 가지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과속감지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었는데 신설되는 4차로 이상 고속도로에는 과속감지 카메라, 가변 표지판 등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철도 인프라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1조 루피 규모 예산을 배정하여 인도 국가철도계획 2030에 따라 미래형 철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제조사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서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서부 및 동부 화물 운송 회랑이 운영될 예정이고 다양한 지역 간 동부 화물 운송 회랑, 동부 해안 회랑, 동서 회랑, 남북 회랑 등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사업의 경우 메트로 전철 노선, 시내버스 서비스 확대 개선을 통한 시내 대중교통 비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버스 확대를 위해 18,000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여 민간 합작 사업을 통해 버스 2만 대 이상을 확충, 운영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 메트로 도시철도는 총 702km 구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7개 도시 총 1016km 구간의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를 건설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1호선에서 9호선 도시철도 총 연장이 340여 km인 점을 감안하면 인도내 동분야 사업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전철을 도입하여 대도시 외곽 그리고 중소도시에 새롭게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챈나이 및 벵갈루루 등 여러 주의 주요 도시 내 도시철도 사업에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인프라 분야들을 보시겠습니다. 전력 인프라의 경우 설비 용량 139기가와트, 14만 1000km 길이 회로의 송전선이 추가되었고 지난 6년간 2800만 가정에 전력이 새롭게 연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전사가 지역별로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민영화 및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전사 구조 조정 및 송전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각종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 루피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금년에 국가 수소 에너지 계획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 해운 분야의 경우 2,000크로 루피 규모 민관 합작 사업으로 7개 주요 항만 운영 사업이 금년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 해운회사의 글로벌 입찰 지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석유 천연가스의 경우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하여 수혜자를 1,0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잠무 카슈미르 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4개의 개별 법률로 이루어진 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한 개의 단일 법률로 통합 개정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도 최초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로 건설된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핀테크 허브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거래를 인도 증권감독위원회 규제 아래 놓는 금거래소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공사의 1,000크로 루피, 재생에너지 개발국의 1,500크로 루피의 자본 증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디 정부가 들어선 초기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상당 부분 이미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산업 분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외국인 투자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던 보험업 분야 지분율을 74%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대형 인도 보험사들이 외국계 보험사와 합작을 이루어 오면서도 경영권 자체는 인도 주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74%로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게 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보험사들도 인도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지분율에 관하여 보다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자산 해결 방안입니다. 국영은행이 지니고 있는 부실자산 해결 방안으로서 자산관리 및 운용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의 부실채권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 효율화를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영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중 2만 크로 루피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고 예금자 보험 절차 개선을 위해 예금보험 신용보증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회사법 관련 예산안 발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회사법상 절차적, 기술적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사상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유한책임 파트너십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규모 회사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 준수 요건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현행 회사법상의 50렉 루피 미만의 납입 자본금 및 2크로 루피 미만의 매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소규모 회사의 요건을 납입 자본금 2크로 루피 미만, 매출 20크로 루피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약 20만 개의 회사들이 법률 준수 의무 사항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인 회사 설립을 장려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활발히 설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납입 자본금 및 매출 요건을 면제하고 1인 회사에서 어떠한 형식의 법인으로도 변경을 허용하고 인도 거주 요건을 연중 182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비거주 인도인, 즉 NRI에 의한 1인 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설립 요건 및 법률 준수 의무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업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회사법 특별재판소 제도 강화, 전자법원 시스템 시행, 채무 해결 대체 방안 도입, 인공지능 기반 정부 프로그램 도입 등 사항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추후 어떤 사항들이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프라 부분에서 잠깐 언급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 완료 예정 사항도 발표되었습니다. 금년 1.75조 루피 규모의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석유가스공사, 에어인디아, 해운공사, 산업개발은행 등 국영회사들의 전략적 민영화를 위한 매각 작업에 노력해왔으며 올해 민영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2개의 국영은행 및 보험사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립보험회사 증시 상장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 과제인 포괄적 개발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농업 및 어업입니다.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농민 시위 관련 이슈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 중 하나인 최저가격제도 보장입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이 점을 농민들에게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모든 지역의 스바 미트바 제도 확대입니다. 올해 초 도입된 제도인데 마을 조사 및 사용 가능 기술을 통한 토지 대장 확인 제도입니다. 인도 시골 분들은 정확한 토지 구획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또는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진 기술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한다고도 합니다. 근로자 관련 사항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현행 29개의 노동 관련 법률이 4개로 통합되어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노동법제에서는 보호법익을 넓혀 독립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하고 있으며 임금의 정의 규정이 개정되어 임금 계산법이 달라졌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사내 인사 규정 및 각종 계약서 검토 및 변경, 임금 페이롤 시스템 변경 등 법적, 기술적 사항을 적절히 준비해 나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정책 과제인 인적 자본 활성화에 관하여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교육정책 시행을 통해 15,000개 학교 시스템 강화, 인도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직업훈련 확대 등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연구개발 정책입니다. 2019년 7월 출범한 국가연구재단에 5년간 5만 크로 루피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 우선 중점 분야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지불수단 활성화 제도 도입을 위해 1,500크로 루피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어 번역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 사항을 인도 주요 언어로 번역할 예정입니다. 인도 항공우주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도 우주공사에 의한 위성 탑재 로켓이 발사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4명의 우주비행사가 러시아에서 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말에는 일단 무인 우주선이 발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책 과제입니다. 최소 정부의 최대 가버넌스, 모디 정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법원 소송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법원 개혁 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 계약이나 공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조정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분쟁 해결 절차가 시행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정부 또는 공기업 사업 입찰을 많이 해오던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동제도 도입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도가 역사상 최초로 전자 인구조사 수행을 위해 예산을 배정한 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집행을 통해 인도가 이제 중국 인구를 뛰어넘었는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도 예산안 정책 발표 사항에 관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